이현 국장님, 좀 아까 그 KBS 나비 부인이 편성 과정의 실수라고 하셨잖아요.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? 그렇게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방송사의 편성표가 얼마 전에 나와요? 보통 일주일 전에 그 더 전에도 나오거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인터넷을 검색해도 KBS 1TV 편성표는 일요일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. 근데 이게 어떻게 편성의 실수예요?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답변했는데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갔습니까?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건가요? 그러니까 내용이나 편성 이런 것들은 방통위보다는 방심이 소관이어서 다만 저희는 그리고 답변을 네. 편성의 실수였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요? 그 자리에 있으면서? 저희는 그 KBS 입장을 들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. 아니 됐습니다. 됐고 이호찬 본부장님 잠깐 나와주세요. 잠깐 정리해 주세요. 네. 좀 아까 그 이정원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박문진 이사들이 이제 출근하고 회의만 그 사장 회의만 이제 의결하려고 들어갈 거라 그러셨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보니까 KBS 박민 사장보다 지금 KBS MBC 사장 후보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올 수 있다는데 더 심각한 인물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극우적이거나 네. 반노조적이거나. 네.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오전에 질의하면서 KBS 8.15 광복절 KBS 사태 얘기하면서 MBC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생각이는 어떠세요? 실제로 가능하고요. 지금 MBC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. 그런 것을 사실 만들고자 했던 게 방송 3법이었고 그런 것들을 이 정부가 거부해 놓고 이제 모든 걸 자신들의 재량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박문진이 임명되면 6대3 구조에서 해임 절차를 강행하겠죠. 강행하고 나면 사장이 기존의 적폐 경영진, 저는 뭐 KBS, YTN, TBS에 몰아친 이런 방송 장악 시도를 다 합친 그런 내용들을 MBC로 밀어닥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사장 바뀌고 보직팀장 바뀌고 하면 하루아침에 MBC도 장악될 위험이 높다. 물론 내부에서 저항하겠지만 그런 견제 수단들을 또 기존의 KBS, YTN에서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, 네. 저도 아까 이제 그 질을 하면서 MBC에서 기미가요가 나올 거다 했는데 MBC 구성원들이 정말 그거는 못 보고 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훨씬 강력한 사장이나 네. 경영진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예. 내부적으로는 뭐 강하게 저항할 것이고 그렇게 그런 부당한 내용들이 방송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물리적으로 경영진이 갖고 있는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류의 방송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저희 조성훈 차장께 좀 물어볼게요. 네. 그 지난 청문회 때 김태규 직무대행이 7월 30일 전체 회의 의결에 대해서 업무 보고 받기 전에 그 현안이 긴급해서 했다는데 그게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? 그날 전체 회의에 공영방송 이사선임 안건으로 올린 게? 그럼 뭐 위원장님이 판단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. 근데 위원장이 출근을 그날 했잖아요. 그날 9시 20분에 출근해서 그날 출근해서 그러면 오늘 전체 회의를 하겠다. 그래갖고 3, 40분 만에 6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만들어서 10시에 갖다 준 거예요.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? 그 절차가? 아니, 지원사하고 국민의견 수렴 내용은 뭐 아니 있으니까요. 그건 미리 봤다고 해도 예.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데 전체 회의를 그날 한다는 거를 그날 아침에 출근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? 지금 9시 20분에 출근해서 얘기하고 10시에 40분 후에 자료를 다 갖다 주고 또 그 자료에 결격 사유 관련된 자료도 있었어요?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저건 계속 지적을 하지만 결격 사유 당정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됐잖아요. 각 당에서 답변도 못 받고 그러면 그 당정 문제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하다고 보고를 했습니까? 그 보고는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니 그럼 그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? 그건 사무처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. 예, 그 상황은 보고 드렸습니다.
그러니까 당적한 게 당적 관련된 자료가 안 왔다는 걸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도 인지를 하고 나 어떻게 하실래요? 3분 더 드리겠습니다. 추가 질의 안 하신다는 예. 조건. 3분 더 드리세요. 그러면 두 분도 당적 조회에 관련된 내용이 안 왔다는 걸 알고 한 거네요. 네,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. 오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저는 심의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결정을 한 거네요.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21년에는 당적 조회에서 조회 결과를 받았지만 18년 같은 경우에도 당적 조회를 하지 않았었습니다. 아니 그런 결격 사유가 사유에서 있었습니다. 조회를 하게 되는데 안 해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도 또 다른 소리를 하세요. 그리고 하여튼간 그날 전체에 하겠다는 거는 이진숙 위원장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.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면은 뭐 누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. 예. 그리고 그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당에서 안 왔다는 걸 두 분께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걸 알고서도 그렇게 의결을 한 거고요. 확실한 거죠, 그건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그날 전체 일을 한 게 탄핵될 수도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했다고 그 답변들을 하셨어요. 이진숙 증인도 그렇고 김태규 부위원장도. 그런데 사무처장이나 그 기획관께서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행위가 있어야지 탄핵을 한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의결을 해야지 탄핵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행위를 안 했는데 의결에 대해서 조언을 했어요. 행위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 탄핵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?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한테? 그런 걸 별도로 뭐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. 저는. 예.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사무처에서도 역할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한다는 거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의결을 하고 행위를 해야지 탄핵을 하고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건데 그 행위도 안 했는데 탄핵을 할 거니까 의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무처에서 아무런 의견이나 말을 안 했어요? 말씀해 보시죠.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문진법에 보면 방송인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걸 심의할 수 있는 항목이나 절차가 있었어요? 방문진 이사 그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런 항목을 넣어서 뭐 점수를 매기든지 뭐 절차를 밟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 관련 전문성이나 그런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. 예. 절차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? 죄송하지만 저 기소관이 좀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하세요. 답변하세요. 네,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할 때 그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논의하고 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별도로 사무처에서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뭐 점수표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는 않았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심의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. 주관적인 판단에 김현 위원